야사당 대표들은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 정도 남은 이런 상황인데요. 그때까지 어떤 결론을 정치권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모시고 현재 진행되는 전국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의당이 그야말로 개근 정당이잖아요. 당은 의원 숫자는 적은데 보면 촛불 집회 한 번도 안 빠지신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은 이제 정치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네. 제가 좀 요즘 힘든 것은, 네. 정의당은 항상 옳아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네. 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게 평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네. 또 이 각 정당마다 이 평가 잣대가 많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고, 이제 시민들이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언론에서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마 이후에 네. 언론 보도 분석을 해보라고 했더니, 네. 출마 이후에 정의당이 정치 뉴스에 나온 게 0.8%예요. 그러니까 0.8% 보도 비중을 가지고, 네. 자, 그래도 지금, 2, 3% 나오니까. 예, 3%, 그것만 해도 35%.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0.8%에, 야, 너무 심하네요. 선관위하고 각 언론사 항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0.8%에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언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원들이 네. 탄핵소추 때 열심히 했는데 네. 열심히 해서 5당으로 밀리고 정치 뉴스에서 사라졌다. 이런 자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이 그 공정성을 시대 정신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불공정의 원형이 바로 정치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정치권의 그 불공정성이 지금 언론에 그대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뭐 새로운 세력이나 작은 세력들이 국민들의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네. 주목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이 중심되고 또 주변이 중심되고 네. 그게 개혁인데 아예 등수 안에 드는 기득권을 가진 그런 세력이나 후보들만 중심으로 검증한다면 과연 촛불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강력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정의당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오마이TV 인정합니다. 파짱입니다. 네,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 할 때마다 정의당 깃발을 찾아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 같지 않아서 그래도 좀 영향력은 있는데 그래도 너무 저희가 그 스피커가 작아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저 우측 상단에 카카오톡 서비스 열어놓고 출발을 합니다. 오마이TV 335로 여러분 의견 많이 주시고요. 심상정 대표 신불리 응원 메시지 많이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다음 TV 팟 그리고 아프리카 TV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야사당이요. 어제 긴급회동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를 빨리 특검 연장 합의에 서명을 해라라고 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으로 볼 때 사실상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 하루 정도 남은 셈인데요. 어떻게 압박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72시간 촉구 농성을 네. 월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네. 농성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촉구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수사기간은 당연히 연장돼야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 당시에는 새누리당까지 합의 사항이고 네. 그리고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 사항이 아니고 특검 기간,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판단은
네. 특검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30일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 취지 자체가. 네. 그런 상태니까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촉구할 일이 아니고 그건 마땅히 그냥 법에 있는 대로 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완전히 안 할 생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비호해서 친박 세력들의 환심을 사서 네. 향후 그 정치 행보에 종잣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심산 아닌가. 향후 정치 행보 종전. 네, 결국 출마한다고 보시는군요, 대표님. 출마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출마는 가능하지 않다. 네, 출마보다도 네. 지난번에 저 반기문 총장도 결국은 민심을 그렇죠. 이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봤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천지분간을 못하는 분은 아니다. 아닐 거라고 믿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제 패족 총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친박 그 지지자들에게 환심을 사서 예. 향후에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한 그런 종잣돈을 지금 열심히 마련하는 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좀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계를 좀 작년으로 지난해로 좀 거슬러 놓고 돌아가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마치 지난해 가을 신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하야론, 명예로운 퇴진론 이 얘기를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 굉장히 쟁점이 됐던 게 선총리 후탄핵이냐 선탄핵 후총리냐 얘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약간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흔들렸죠. 측면은 없었나요? 네. 지금 총리가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 황 총리가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네. 이제 그때 총리를 바꿨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총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해야 바꾸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할 경우는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또는 자신의 신변을 보장하거나 예. 이런 조건 없이 총리 교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총리 문제에 대해서 총리 추천하자고 할 때 그것은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아하. 반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동시에 얻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으로 네. 거듭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타협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 감수하되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을 책임 있게 견제해야 된다. 야3당이 그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특검법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특검법을 낼 때 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라는 걸 고려할 때 네. 특검법 연장 승인을 이번의 경우에는 국회의장한테 주는 넘겨.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예. 대통령이 말하자면 수사 대상자인데 네. 수사 대상자한테 특검법 연장 승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그러니까 권한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늘 이렇게 좀 불철저하게 상황을 너무 나이브하게 바라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니고 다른 총리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네. 총리 교체를 무슨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정책 생명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아예 타협의 여지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네.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문제에서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진상 조사, 규명이죠. 예. 진상 규명과 또 책임이잖아요. 예. 그 특검법 처리에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한테 지금 매달려야 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 황교안 답답한 상황. 총리를 그때 안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예. 그것은 견인을 제대로 그렇죠. 하지 못, 견제를 제대로. 그건 대통령을 하고 타협할 것인가 여부였기 때문에 네네. 그건 뭐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그 긴장감을 가지고 네. 황교안 총리의 저런 그 일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걸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탄핵소추 이후에 지금 2달 동안 뭐 국회에서 한 일이 뭡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뭐 황교안 총리가 마음 놓고 대통령 행세하러 다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지율을 즐기고 네. 그다음에 뭐 청와대 압수수색하면은 뭐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이것도 자기가 할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승인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오늘 아침 뭐 한겨레 신문 봤더니 뚝심의 정의당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기사를 썼던데요. 어쨌든 작은 정당이지만 제일 먼저 72시간 긴급 비상행동에 농성에 돌입하셔서 하시고 계시고 민주당도 어제 봤더니 법사위 중심으로 피켓 시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또 황교안을 붙잡고 막 부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자괴감도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저희가 먼저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진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 특검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특검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특검 목록, 수사 목록도 아직 다 수사도 못했어요. 네. 가장 중요한 대통령 수사를 지금 남겨두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병우 씨 지금 뭐 소명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추가 수사 해야 되잖아요. 예. 정유라 씨 지금 내일입니까? 그 지금 또 송환 안 됐어요. 안 됐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수사해야 될 일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단해 버리면 네. 아마 이게 저는 그 오히려 친박 세력들이 부활. 재반격을 시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특검이 네.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국회는.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특검이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해서 네. 과감한 개혁의 어떤 밑도를 놔줘야 네. 다음 정부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특검을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국민의 열망도 꺾일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 온 국민의 마음이 지금 대표님 마음하고 이렇게 통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그야말로 특검의 수사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79년 만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았던. 섰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겠나? 이렇게 대통령의 탄핵 상황까지 왔겠나? 이제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들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특검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확고하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그런 성과를 잘 내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중단되면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한 발걸음도 중단되는 것이다. 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특검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의 실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이 특검 연장 법안이 통과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경우인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해야 되고 이것은 비상시국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를테면은 이른바 직권상정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권성동 법사위원장 역시도 여야 합의로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야 합의가 되면 본인 망치를 두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두 길이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떤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될 지위에 있는 분들이 네. 사실 자기 책임하에 판단하기 싫은 거죠. 저는 이제 정세균 의장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직권상정하겠다. 네. 이렇게 나서시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뜻이 네. 확고하고 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뭐 끝까지 결사항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야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적어도 사당이 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요구하면 뭐 저는 수용을 하셔야 되고 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법에 직권상정 요건 가지고 법리적으로 따지는데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뭐 비상 상황이냐? 네. 당연히 비상 상황이죠.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 국면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외교 안보 뭐 다 엉망입니다. 경제. 네. 예?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절대절명의 지금 사명을 갖고 있는 게 특검이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비상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전에 국회법은 국회 자율권에 해당되는 법이거든요, 이게. 네. 국회 자율권에 해당되는 법이고, 이번에 이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직권상정하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가 예. 100일 동안 최소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 입법 취지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회의 입법권의 수호의 측면에서 네. 국회 권한을 발동하는 것은 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새로운 걸 어떤 제정하는 과정에서 네. 뭐 야사당 원내 사당의 합의라든지 네. 또 이 법조항의 검토라든지 그것은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뭐냐면은 이 특검법에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단지 그 형식적인 그 권한 이걸 가지고 지금 황교안 권한 대행이 네.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고 네. 승인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회법 입법 취지의 훼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 권능을 마음대로 훼손하도록 네. 굴복해서는 안 된다. 제 얘기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를테면 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난 월요일 저희 방송 출연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라면 자유한국당의 그 반대 때문에 물론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뭐 저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환노위 사태를 가지고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길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촛불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네. 지금 이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분노나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지켜보는 것은 야3당이 탄핵 소추할 때 힘 모아서 한 것처럼 이 상황을 잘 관리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여전히 지금 우리 시민들은 혁명 중인데 네. 국회는 아주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뭐 지금 지지율도 뭐 한참 올라가겠다. 네. 뭐 너무 여유만만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3%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 이야기하니까 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라고 하던데 네. 정권 교체가 지금 목표다. 정권 교체 국민들이 다 해줬는데 무슨 정권 교체가 목표입니까? 정권 교체해서 어떻게 지금 과감한 개혁을 할 것인지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 청사진이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네네. 제1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을 해 가야죠. 아니 새누리당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 네. 그러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없어집니까? 그럼 자유한국당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발목 잡을 텐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그 질문을 제가 우상호 대표에게 바로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하게 좀 해주세요. 예. 자유한국당이 왜 당명 바꿨나?
새 출발할 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당명 바꾼 거 아니에요? 네. 한동안은 반성하는 듯이 하더니 요즘에는 완전히 태극기 들고 광장에 나가서 네. 박근혜 수호를 지금 합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들이 방심하는 가운데 네. 지금 저쪽 수구 세력이 새롭게 결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을 뒷받침하고 나라를 결단낸 공동 세력이고 네. 자신들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지금 저항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개혁에는 당연히 저항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저항으로 보지 않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 존중해야 될 어떤 원내 세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면 앞으로 개혁은 불가능하다. 차기 민주당 정권 해보나 마나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차기 민주당 정권 그 현실적으로 있는 의석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네. 현행 법 테두리, 예를 들면 의장님 직권상정이 불법입니까? 그것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네. 방법을 찾자.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비상수단을 강구를 해야죠. 그런 정도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우상호 대표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민주당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다. 의지는 있다. 그렇지만 상황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버티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법질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의지는 충만하다. 우리 의지를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거지 의진이 선인이 이런 걸로 말하는 거 아니죠.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분들의 선의로 행복한 게 아니고 네. 그분들의 선의라도 결과가 없으면 늘 고통을 받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네. 정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늘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태줘도 네. 늘 핑계는 있어요. 늘 상황 논리는 있죠. 상황 논리. 60년 수구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는데 왜 상황이 없습니까? 늘 핑계는 있지. 그런데 그 수구 세력이 그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네. 중심 세력이 된 데 대해서 그 누구 책임인가 따져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뭐냐?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과감한 개혁을 하려면 네. 적어도 현재의 정치 지원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군부 독재의 뿌리를 둔 극우 세력이 주도해 왔는데 그렇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못 살겠다. 네. 국민들 스스로 퇴출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 쪽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저는 이게 부자 망해도 3년간은 그런 의미의 지지율이지. 15% 정도. 그렇지. 이게 앞으로 계속 지지가 더 확대돼 나가는 그런 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지지율이 늘어날 수 있냐? 네. 야당이 똑바로 못하면은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엄격하게 해야 되고 또 국민들 어떤 개혁을 하려면 한 발짝의 개혁을 하더라도 그 개혁으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사람들은 그악스럽게 달겨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할 의지가 없다면 개혁 의지가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참 걱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중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100일이 넘도록 촛불을 들었으면 이젠 좀 국회가 야당이 좀 의회 안에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검 연장 법안 같은 건 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저희 방송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제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지금 뭐 수도 없이 공약, 원내 정당의 제일 왼쪽에 있는 저희보다도 훨씬 더 센 공약들 다 내고 계신데 네. 그 어떻게 개혁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 개혁 공약 내신 거 대부분이 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네. 지금 저런 민주당 자세 가지고 어떻게 개혁을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 고쳐야죠. 네. 국회 선진화법 19대 때 새누리당이 고치자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법이니까 그래도 한 임기는 돌아간 다음에 20대 국회 초반에 고치자. 네. 빨리 고쳐야 됩니다. 네. 고쳐서 뭐 어떻게든 뭐 불법적으로 막 밀어붙이자. 누구 다 무시하고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데 아주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점이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목표하는 건 정권교체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정치 구도를 정권교체? 바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촛불이 원하는 개혁의 그 요구들이 유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의당 같은 당이 제1야당쯤은 돼야 사실은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구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대선의 이 중요성에 또 정의당의 역할에 사명감을 가지고 저도 나온 겁니다. 네. 지금 과거의 어떤 정치 프레임에 갇혀서 네. 무슨 이제 보수 진보 또는 여야가 1대1로 겨루는 그런 국면에서의 프레임 가지고 지금 이 대선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열불이 나잖아요. 네. 빨리 정권 교체해야 된다. 지금 그 생각밖에 없어요. 빨리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요구가 압도적인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감정의 반응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제 인용이 되고 나면은 네. 진짜 대한민국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본격적으로 전 논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매주 촛불 정의당처럼 저희도 한 주도 안 쉬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짱이에요, 진짜 짱. 저희도 한 주도 안 쉬고 100일이 넘도록 촛불 민심을 쭉 시민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정권 교체에 정치인 하나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이건 정권 교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하다못해 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소한, 그리고 하다못해 복지가 얼마라도, 하다못해 내 생활에 행복,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동시간 단축이 얼마라도, 이런 변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엄동설안에 100일이 넘도록 촛불을 든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냥 정치인 얼굴만 바뀌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럼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여러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네. 내놓으시는 공약이 매우 진보적인 네. 이런 공약을 내놓으시고 어떤 분은 저희 공약을 제목까지 따다가 그냥 내시는 분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베끼는 거예요?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낸 공약은 이후에 선거 끝나자마자 아마 정책 자료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저는 걱정이고 네. 실제로 이것을 일관성 있게 다뤄오고 실천해 오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약일 때 거기 실천 의지가 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좀 드리고 싶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께도 말씀드리는 거는 정권 교체는 국민들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개혁 구상과 개혁 의지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단지 공약의 비교 갖고 되느냐? 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복지로 당선되신 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어떤 개혁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네. 지금 제2당으로 버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고민하시다 보면 이번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때 가서 지금 이 좋은 개혁의 골든타임에 네.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대통령 되고 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들이 엄청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개혁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 얘기를 해야 시민들이 책임 있게 찍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개혁 경쟁을 당당하게 해나갈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건데 네. 지금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네.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치축이 왼쪽으로 확 이동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희 정의당의 역할, 또 정의당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을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큰 틀에서 보자면 정말 국민들께서 지난 12월 9일 탄핵으로 정권 교체는 이미 해놓은 이미 지금 뭐 70% 80%가 되는 여론이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뭐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박근혜는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도 찍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이른바 안희정 대세론 뭐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의 힘을 얻은 안희정 대세론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 경선 안에서 어떻게 발현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보는 관전 포인트인데요.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도 네. 이제 중도 보수 진보 네. 때 이 중도라는 거는 과거에 양당 체제 하에서 말하자면 극우 보수와 네. 개혁 세력 사이의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도층을 공략한다고 할 때 네. 그런 과거의 프레임을 놓고 거기에 이렇게 추수해가는 방식으로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확고한 그 지지가 되기 어렵다. 왜? 지금은 중도 보수층에 계신 그 시민들도 네. 아직 지금 이번 대선에 대한 네. 뭐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보수 쪽에 이쪽에 뭐 진보 쪽에 유력 주자 난 싫은데 그런데 보수 쪽에 유력 주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표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방황하고 있는 표들이 과거의 어떤 진보 보수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네. 개혁의 힘으로 이분들을 견인해내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단순히 그분들한테 이 야합해 들어가는 네. 그런 선거 전략보다는 네. 지금 정처 없이 말하자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른바 중도 또 보수 표들 이런 분들은 건강한 보수 세력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정말 새로운 정당 체제를 갖춰가는 방향으로 안내돼야 되고 그렇죠. 또 그분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향한 개혁에 네. 힘을 실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개혁 경쟁이 전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정당은 5개 정당 체제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극우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점점 소수화돼서 퇴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건적으로 아무리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TK 지역 정당 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민주당 안에 있는 이런 뭐 한때 51점 몇 프로 지금 뭐 47.3%인가요? 뭐 그 주간 통계가 이제 그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이 지지층 안에는 중도 보수라고 하는 이른바 그동안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희정 후보 덕일까? 아니면 그 이른바 지난 최순실 박근혜 사태로 불거진 그 보수의 그 쌩얼 그 민낯을 보고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나라는 불가능하다 해서 선택을 바꾼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판단한 그런 중도 보수가 들어왔을 가능성. 근데 이제 저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지역구 주민들하고도 네, 만나보면은 중도 보수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요. 네. 그 안보 쪽을 빼고는 과감한 개혁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그 착각이에요, 진짜. 오히려 그런 어떤 시민들의 열망을 네. 적극적으로 개혁의 열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정치인의 오히려 역할이 지금 아니에요. 과거의 정치 프레임으로 놓고 네.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치 캠페인이 이루어지면 네. 그것은 저는 지금 2017년 대선 시대 정신하고 네. 저는 어긋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보 보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대선 공간이라는 것은 국가적 의제를 가지고 국민적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적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선 주자들이 이 공론화를 책임 있고 이끌어야 되는데 네.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을 앞장서서 제시하고 또 과거의 여러 정보에만 갇혀 있는 국민들에게 네. 좋은 정보들을 제시해서 그렇죠. 이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당겨내는 네. 이런 노력을 대선 주자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지역에 가보면 새누리당 지지했던 분들도 저 많이 찍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리고 늘 저한테 네. 안보에 대해서는 많은 검열을 하시지만은 네. 그러나 민생 경제 또 그 다른 분야의 여러 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중도 보수라는 규정을 네. 어떤 과거 프레임으로 단정해 놓고 네. 정치 캠페인을 하는 것은 매우 태행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얘기 한동안 했어요. 손범규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네. 우스갯소리인데요. 손범규 변호사 지역에서 경쟁하시는 네, 아닌가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이 손범규 씨가 지금 대통령 변호사가 네. 되고 나서 네. 가슴을 쓸어내린 거예요. 아우 우리 심상정 국회의원을 뽑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새누리당 그 지지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손범규 아니라 심상정한 것을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생, 경제, 안보 이 모든 영역에 그동안의 의제들에 대해서 정말 허심하게 네. 시민들하고 국민들하고 전면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제한된 어떤 정보나 네. 또는 그 뭐 양당 체제 하에서 갈등 구조로 제시된 여러 의제들에 대해서 네. 한번 새롭게 이번 대선 과정에서 토론하고 또 국민들도 자기 생각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국민과 함께 정치 지형이 확 좀 네. 이동할 수 있도록 예. 왼쪽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내가 정권 잡는 것보다 전 더 중요하고 그래야 또 정권도 안정적으로 잡고 이후에 정권에 힘이 실린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에 뭐 암만 대선이 어떻게 되더라도 새누리 자유한국당 의석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치 지형 변화가 확실하게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있다. 그럼요. 이런 것이 확인되면은 그만큼 향후 정치에서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네.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적폐청산 말씀을 하시거든요. 친일부터 독재, 우리가 70년 역사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여태까지 극우 세력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인식을 전부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것은 안희정 지사가 선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일단 선의로 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선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다가 어제는 사과를 하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선임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했었는데 제가 안 했는데. 그러셨어요. 오늘 처음 입장이 나오는 아니, 거군요. 입장이라기보다 어제 네. 사과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사과를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안희정 지사의 잠재력을 네. 많이 기대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라를 결단낸 선의도 있냐. 사실 그런 항변이라고 봐야죠. 네. 보통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선의는 정치를 잘 못하거나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책무에서 일탈했을 때 네. 그것을 합리화하는 용어로 사용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정치 불신이 크고 네. 또 국민들에게 약속 안 지킨 네. 이런 정치에 대한 어떤 대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는 네. 정치인들의 선의를 강조할 때가 아니고 네. 그 어떤 선이라도 네. 결과로서 책임져야 된다. 이 정치인의 책임이 강조돼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는 결국은
나는 소통 의지가 있고 네.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의 소통이라는 것은 저는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의 조정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통합력도 이게 무슨 내가 통합력을 발휘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오히려 확고한 어떤 개혁의 구상과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더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19대 때 4개월 동안 선거법 개정 논의할 때 네. 그 농성을 4개월 동안 하면서 네. 너무나 한국 정치의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친박 최고인들도 다 만났습니다. 서청원 씨도 만나고 윤상현 씨도 만나고 해서 그때 이분들이 사실 연동형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왜 안 나쁜지도 설명하고 그 결과로 이병석 부의장이 50% 연동제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그렇게 투철하면 네. 상대를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과정에서 최선의 타협안도 마련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어떤 통합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자기 비전, 네. 그 다음에 구상,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소통 능력, 소통 의지의 문제와 관련해서 네. 안희정 지사는 지나치게 품성론에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품성론이요? 네. 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 나는 품성이 좋다. 나는 뭐 그런 소통할 네. 자세가 있다. 네. 나는 뭐 이렇게 이 진보 보수로 네. 갈라서 보지 않겠다. 이런 어떤 뭐 일종의 품성론이죠. 거기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 소통과 통합력과 관련해서는 네.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개혁 구상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꾸는 거 이게 통합력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품성론. 품성이 좋은 게 좋죠. 아니 이제 품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네. 이제 이 품성이라는 것이 정치인의 품성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정치 영역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또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정치인의 품성이라는 것은 확고한 어떤 비전과 구상, 의지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네.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적 방법론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인터넷 방송 오마이TV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생생히 생중계해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 선 진보 정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 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오마이뉴스 후원 독자 모임인 10만인 클럽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말씀 주신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요. 특검 연장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특검 연장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잡힌 시그널로는 어쨌든 이제 황교안 대행은 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지금 없는 거 아니겠어요? 황교안 총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있고. 지금 국회 안에서도 방법을 제일 좋은 거는 뭐 황교안 총리가 승인하는 거고요. 네. 법률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황교안 총리가 승인을 안 한다는 것은 네. 사실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범임을 자임하는 겁니다. 재량 권한이 아닌 이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회가 책임을 직권상정해야 됩니다. 정세균 의장이 네. 결단하셔야 되고 네. 결단하실 수 있도록 네.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야당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문제가 야사당 대표회의에서 좀 깊이 있게 다뤄졌고 네네. 오늘 아마 원내대표들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 갖고 안 되면 또 당 대표들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도 지금 절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작구에 매달리거나 또는 뭐 형식 논리에 매달린다면 지금 국민들이 2년 동안 엄동설안에 나가서 저렇게 촛불을 들고 네. 촛불 들러 나온 사람만 촛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네. 그 민심을 오히려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어제 대표회담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사실상 오늘 있을 원내대표 회동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도 안 된다면 대표 회동을 통해서라도 직권 상정을 압박하시겠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의장님하고 말씀을 네. 진지하게 나눠야 합니다. 국민들이 의장실에 전화를 좀 할까요? 이미 여론으로 이제 많이 네. 반영이 돼 있고 네. 의장님도 지금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네. 그런데 나의 어떤 명예 네. 또는 보다는 나의 책임을 더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국회의 최종적 책임은 국민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은 어떤 정파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국민들의 총에 의해서 지금 국정농단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이고 철저한 수사를 원하고 있고 네. 지금 수사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네. 특검은 너무나 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네. 지금 국회의 사명이 뭔가를 국회의장께서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우상호 대표부터 만나야 될까 봐. 그러게요. 아니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고 저에게 막 쏴붙이셔가지고. 아마 저기 우상호 대표도 이제 어제 저 민주당 의원님들도 네. 농성에 들어갔고 네. 또 국민 여론이 지금 매우 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실 거라고 봐요. 우상호 대표가 원래 사람이 품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품성 품성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뭐 또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저는 뭐 또 이번에 책임 있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예컨대 이제 특검 기간이 사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딱 명토 박아서 썼던데요.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그냥 검찰로 이 사건이 이관이 된다면 사실상 내용 자체가 수사의 내용 자체가 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준동하는 쪽이 재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붙여서 지금 유일호 부총리가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요. 흑기사로 나섰어요 지금. 예, 유일호 부총리가 기업의 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사실상 청년 고용 의무 할당도 그것도 곤란하다. 그런 것까지 기업을 규제하려고 하면 되겠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할당도 어제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제가 2년 전부터 네.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자. 그러니까요. 그분 대표 시절부터 그때는 이런 반응도 없다가 지금 대통령 후보 되시니까 늘 말씀하니까 좀 저처럼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은 좀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비상한 시기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친박 세력들이 네. 마지막 지금 사실 저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좌절시키면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기는 60년을 버텨온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반전을 노릴 거라고 봐요.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이재용 씨 79년 만에 시민의힘으로 구속시켰는데 네. 그 특검이 아니었고 일반 검찰이었으면 가능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재벌들 수사도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재용 씨도 기소 과정에서 또는 재판 과정에서 손방망이 처벌받고 네. 또 국민의 또 저항이 있어서 다시 또 뭐 감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또 한 1년 만에 사면 얘기하고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민주당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 교체 이후에 정말 역사적 사명을 하려면 네. 지금 이 시기에 많은 걸 각오해야 한다. 그 말씀 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 예. 제가 그걸 무슨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아유, 참, 오늘 아침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비판을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 화를 내시는데 네. 아니 서로 다른 정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가 사실은 지난 탄핵 소추 국면에서도 우리 당 이익을 고려했으면 완전히 세게 했을 거예요. 솔직히 뭐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든 간에 탄핵 소추를 가결시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오히려 당익보다도 네. 국민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에 방점을 두고 실천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사실 심상정이나 당익의 입장에서 보면 더 세게 나를 세워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경과하고 있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야당들이 네.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런 어떤 이 시기의 어떤 중요성이나 절박성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네. 그것은 전 세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지자들도 그걸 압박을 하셔야 돼요. 네. 예. 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마지막 변론기를 엽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3월 2일이나 3월 3일 정도로 최종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뭐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요. 끊임없이 기간 연장의 수를 두고 있어요. 탄핵을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의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지금 태극기 촛불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가짜 뉴스 때문에 네. 이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치 뭐 촛불이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아까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제 뭐 양비론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하는 거예요. 양비론이요? 그러니까 기각과 네. 인용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 야당들이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네. 상황을 뒤집으려고 지금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인용 결정까지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 대통령 후보지만 일단 지금 농성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출석 문제도 뭐 어떤 분은 또 뭐 사전에 뭐 헌재 심판을 연기하지 못하면은 며칠 앞두고 사임하겠다. 그건 이제 전직 대통령 자리 지위 유지하기 위한 꼼수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바로 그러면 저 구속되겠죠. 구속되겠죠. 예, 당연히 구속해야죠.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으로서 네.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어떤 도리를 좀 다 팽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로지 자기 살궁리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에 저지른 범죄도 기가 막히지만 네.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찍은 사람들이 막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너무 창피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이후에 선처를 바라고 또 국민들이 그래도 대통령인데
이렇게 해서 뭔가를 배려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스스로 네. 다 잘라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켜야 되는 예의마저도 지금 저버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가지고 동아일보 같은 언론이 하야론 어떤 자진 하야는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네. 더 수사를 하고 네. 이제 탄핵 인용된 이후에 특검이 계속 또 수사를 하면 네. 지금 지금 그동안의 수구 보수 세력들 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대통령 이제 끌어내리면 됐다. 네. 그리고 선처해야 된다. 네.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단시키려고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만약에 멈춰서면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고 모든 개혁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안 되죠. 그런 정도의 지금 중요성을 갖는 사안인데 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해주니까 뭘 못한다든지 네. 예? 이런 발언 자체가 참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요. 자,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황교안 총리 항의 방문을 예정에 네. 두고 있습니다. 면담이 성사될까요? 안 만나주지 않을까요? 안 만나겠죠. 예. 안 만나겠죠. 안 만나겠죠. 그러면 참 이런 방식까지 동원해서 촉구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는 이제 국민들의 걱정이 네. 크시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고요. 네네.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리고 네. 황교안 권한대행도 법에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네.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압박을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언제든 분명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탄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서 네. 사실 특검의 핵심 대상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수사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네. 언젠가는 또 황교안 특검이 구성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언젠가는 황교안 특검 조만간 구성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재벌이 먼저 나섰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빌미가 생기니까 곧바로 수구보수 세력이 다시 반전의 기회를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색깔론인 것 같습니다. 네. 정세현 전 장관께서 지난번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그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서 사실 과거 정부에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정적 암살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을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자체로 지금 보수 정당들 중심으로 해서 논평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언론은 일면 머리 기사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세력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네.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 뿌리가 네. 박정희 정권 시절에 네. 독재의 뿌리를 둔 세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뿌리가 네, 박정희 그렇죠. 독재의 뿌리가 있다. 지금 친박 세력이 네. 친박 세력은 박정희 시대에 뿌리를 둔 극우 세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논평이 나오리라고 보고 정세훈 장관이 말씀하신 것은 네. 모든 독재 정권이 갖고 있는 일반적 속성을 말한 거죠. 네. 박정희 정권 시대 때도 김대중 대통령 건도 있었지만 장준하 선생님 네. 건도 있고 또 김재규 김재규 전 예. 중정부장 건도 있고 그런 그 정적 제거 암살들이 그 독재 정권의 일반적 속성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김정은 같이 예? 정말 그 21세기에 가장 극악무도한 이런 테러리스트 김정은이라 하더라도 네. 평화를 위해서는 또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악마하고도 대화해야 한다. 그런 자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심상정 대표님을 향한 응원 메시지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뭐 너무 많은데요. 정용준님께서 정의롭고 의로운 정의당 화이팅. 지금 시점에는 심상정, 이재명 같은 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국민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한동균님께서 정말 시원합니다. 역시 신불리 정치계의 사이다. 양대산맥은 심상정, 이재명 화이팅. 테레사님께서는 심상정 대표님의 말씀은 매우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에 감동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상식인데 우리는 왜 감동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도 상식선으로 좀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라일락님께서 이게 지금 국가적 비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게 참 대통령 사면제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나님님께서 여기는 오레곤입니다. 모처럼 비가 멈추고 해가 나는 밝은 날입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소식이 너무나 속이 답답하네요. 미국 생활 25년이 훌쩍 넘어서 이번처럼 한국 소식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신불리 정확하네요. 그래도 힘을 내야겠죠? 아자아자 특검 연장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혜진아님께서 굿모닝. 우병우 영장기각 씁쓸한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심상정 의원님. 언제나 당당하고 타당한 말씀. 제 속이 다 시원해요. 고현숙님께서 심상정 의원님 박수 짝짝짝 쳐주셨고요. 그리고 역시 이동욱님께서 역시 심상정은 똑똑해. 김병현님께서는 심상정 대표님 오마이뉴스에 자주 출연하셔서 새로운 정치의 프론티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DWC님께서는 더민주 깡다구가 없어 에효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김은주님께서 정말 심상정 의원은 딱 부러진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김은복님께서 정의당 응원을 보냅니다 하셨고요. 이정희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총리 탄핵을 진행해야 됩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총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정환님께서 파장이 오늘 우병우 기각건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이죠. 기각건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을 모신 이유는 가장 솔직하고 정확한 민심을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정확한 민심 전달해 주셨고요. 초이재님께서는 정의당이 제1야당이었다면 이런 사태 안 벌어졌다. 예, 100만 표. 그 말이 제일 반갑네요. 100만 표. 100만 표. 역시 100만 표 정치인들은. 주시면 제가 지지율이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언론 노출 빈도가 0.8%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도 정당 지지율이 5.4, 5.6. 아니 근데 제 밑에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보도되더라고. 그러니까 1%짜리들은 다 보도가 돼요. 홍준표 지사 뭐 이런 분들. 예. 참 이게요, 저는, 뭐랄까, 우리가 여전히 좀 이 말씀 주신 대로 60년 구구 지배 체제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끊임없는 그 개혁, 진보에 대한 자기 검증, 자기 검열, 이래도 되나? 뭐 이런 그 불안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촛불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큰 다리를 건너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야, 더 이상 이 그분은 아니다 해서 그 길을 건너왔는데 정치인 일부가 여전히 이 다리를 건너오지 못하고 그 옛날의 다리에서 자꾸 이미 건너간 다리를 다시 연결해서 국민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답답증도 저는 생기더라고요. 제가 좀 마지막 말씀드리면 저희 정의당도 정권 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정권 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면 저희 정의당이 가장 먼저 헌신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워낙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정권 교체의 이상은 지금 아직 생각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내려와야 네. 그다음부터 고민을 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 구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 또 저 심상정은 뭐 지지해 주시는 그 이상으로 헌신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장항준 감독이라고 계세요. 네, 영화 감독. 예.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정의당을 가입을 해서 제가 밥 한 끼를 했는데 이분 문소리 씨 남편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닌가? 딴 분이가 죄송합니다. 유명한 저 방송 작가 남편입니다. 그래요. 방송 작가. 근데
이분 어떻게 이제 다른 정당에 계시다가 이제 정의당으로 오셨는데 네. 어떻게 정의당에 오시게 됐냐네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뭐 정당 하나 탈퇴하고 다리 옮기고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자기가 탄핵 소추 국면을 보면서 야 정의당 이번에 쭉 올라가겠다. 정말 잘하는구나. 네네. 열심히 하는구나. 이번에 지지율이 확 오르겠네. 그랬는데 안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마음이 조급해졌대요. 네네. 이렇게 잘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잘못하면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안 움직여서 자기라도 빨리 당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게 됐다고. 네네. 그래서 제가 참 눈물겹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가 그 이렇게 뭐 팬십으로 네. 어떤 지지 여론이 형성되는 단계는 이제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인물 정치에서는 넘어서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네. 이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목표가 뭔가 어떻게 정치 구도를 개혁을 책임질 수 있는 구도로 바꿀 것인가. 네. 이게 진짜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충분히 그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촛불 민심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우리 오마이뉴스 시청자분들께서 특별히 네. 이런 고민에 좀 많이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장항준 감독은 김은희 작가의 네, 남편인 네. 것으로 도깨비. 그 유명한 도깨비 작가의 김은희. 아니, 도깨비 작가는 아니고요. 도깨비 작가 아닌가요? 네, 김은희 네. 작가. 제가 계속 틀리고 있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김재규 씨가 아니라 김형욱. 아니, 김형욱 씨. 김형욱. 죄송합니다. 네, 전 중앙정보부장. 오늘 저희가 몇 가지 사실관계가 틀려서 맞아요. 말씀을 좀 수정해서.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 정보부장. 예. 제가 말씀- 김재규라고 했나 봐요. 예, 김재규 씨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사실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았습니다. 66분간 정말 뜨겁게 네. 말씀해 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염원처럼 팟짱에 자주 출연하셔서 0.8%를 88% 정도로 언론 노출 빈도 88%로 저희가 좀 늘려드리겠습니다. 네. 꼭 자주 출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안은 반성하는 듯이 하더니 요즘에는 완전히 태극기 들고 광장에 나가서 네. 박근혜 수호를 지금 합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들이 방심하는 가운데 네. 지금 저쪽 수구 세력이 새롭게 결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을 뒷받침하고 나라를 결단낸 공동 세력이고 네. 자신들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지금 저항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개혁에는 당연히 저항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저항으로 보지 않고 지금 민주당에서 존중해야 될 어떤 원내 세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면 앞으로 개혁은 불가능하다. 차기 민주당 정권은 해보나 마나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차기 민주당 정권 현실적으로 있는 의석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네. 현행 법 테두리, 예를 들면 의장님 직권상정이 불법입니까? 그것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네. 방법을 찾자.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비상수단을 강구를 해야죠. 그런 정도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상호 대표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민주당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다. 의지는 있다. 그렇지만 상황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버티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법질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의지는 충만하다. 우리 의지를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거지 의진이 선인이 이런 걸로 말하는 거 아니죠.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분들의 선의로 행복한 게 아니고 네. 그분들의 선의라도 결과가 없으면 늘 고통을 받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네. 정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늘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태줘도 네. 늘
늘 핑계는 있어요. 늘 상황 논리는 있죠. 상황 논리. 60년 수구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는데 왜 상황이 없습니까? 늘 핑계는 있지. 그런데 그 수구 세력이 그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네. 중심 세력이 된 데 대해서 그 누구 책임인가 따져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뭐냐?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과감한 개혁을 하려면 네. 적어도 현재의 정치 지형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이 군부 독재의 뿌리를 둔 극우 세력이 주도해 왔는데 그렇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못 살겠다. 네. 국민들 스스로 퇴출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 쪽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저는 이게 부자 망해도 3년간은 그런 의미의 지지율이지. 15% 정도. 그렇지. 이게 앞으로 계속 지지가 더 확대돼 나가는 그런 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지지율이 늘어날 수 있냐? 네. 야당이 똑바로 못하면은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엄격하게 해야 되고 또 국민들 어떤 개혁을 하려면 한 발짝의 개혁을 하더라도 그 개혁으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사람들은 그악스럽게 달겨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할 의지가 없다면 개혁 의지가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중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100일이 넘도록 촛불을 들었으면 이젠 좀 국회가 야당이 좀 의회 안에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검 연장 법안 같은 건 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저희 방송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지금 뭐 수도 없이 공약, 원내 정당의 제일 왼쪽에 있는 저희보다도 훨씬 더 센 공약들 다 내고 계신데 그 어떻게 개혁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 개혁 공약 내신 거 대부분이 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네. 지금 저런 민주당 자세 가지고 어떻게 개혁을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 고쳐야죠. 네. 국회 선진화법 19대 때 새누리당이 고치자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법이니까 총리를 그때 안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것은 견인을 제대로 그렇죠. 하지 못해, 견제를 제대로. 그건 대통령을 하고 타협할 것인가 여부였기 때문에 네네. 그건 뭐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그 긴장감을 가지고 네. 황교안 총리의 저런 그 일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걸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탄핵소추 이후에 지금 2달 동안 뭐 국회에서 한 일이 뭡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황교안 총리가 마음 놓고 대통령 행세하러 다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지율 즐기고 그 다음에 뭐 청와대 압수수색하면은 뭐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이것도 자기가 할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승인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오늘 아침 뭐 한겨레 신문 봤더니 뚝심의 정의당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기사를 썼던데요. 어쨌든 작은 정당이지만 제일 먼저 72시간 긴급 비상행동에 농성에 돌입하셔서 하시고 계시고 민주당도 어제 봤더니 법사위 중심으로 피켓 시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또 황교안을 붙잡고 막 부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자괴감도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저희가 먼저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진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 특검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특검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특검 목록, 수사 목록도 아직 다 수사도 못했어요. 네. 가장 중요한 대통령 수사를 지금 남겨두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병우 씨 지금 뭐 소명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추가 수사 해야 되잖아요. 예. 정유라 씨 지금 내일입니까? 그 지금 송환 안 됐어요. 안 됐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검찰도 수사해야 될 일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단해 버리면 네. 아마 이게 저는 오히려 친박 세력들이 부활. 재반격을 시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특검이 네.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국회는.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특검이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해서 네. 과감한 개혁의 어떤密도를 낮춰야 네. 다음 정부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특검을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국민의 열망도 꺾일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 온 국민의 마음이 지금 대표님 마음하고 이렇게 통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그야말로 특검의 수사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79년 만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았던 섰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겠나? 이렇게 대통령의 탄핵 상황까지 왔겠나? 이제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들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특검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확고하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그런 성과를 잘 내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중단되면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한 발걸음도 중단되는 것이다. 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특검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의 실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이 특검 연장 법안이 통과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경우인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해야 되고 이것은 비상시국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를테면은 이른바 직권상정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권성동 법사위원장 역시도 여야 합의로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야 합의가 되면 본인 망치를 두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두 길이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떤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될 지위에 있는 분들이 네. 사실 자기 책임하에 판단하기 싫은 거죠. 저는 이제 정세균 의장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직권상정하겠다. 네. 이렇게 나서시기는 어렵다. 이렇게 신지 말 것인지의 판단은 네. 특검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30일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 취지 자체가. 네. 그런 상태니까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촉구할 일이 아니고 그건 마땅히 그냥 법에 있는 대로 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저희가 지금 이제 완전히 안 할 생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비호해서 친박 세력들의 환심을 사서 네. 향후 정치 행보에 종잣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심산 아닌가. 향후 정치 행보 종전. 네, 결국 출마한다고 보시는군요, 대표님. 출마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출마는 가능하지 않다. 네, 출마보다도 네. 지난번에 저 반기문 총장도 결국은 민심을 그렇죠. 이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봤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천지분간을 못하는 분은 아니다. 아닐 거라고 믿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제 패족 총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친박 지지자들에게 환심을 사서 예. 향후에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한 그런 종잣돈을 지금 열심히 마련하는 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좀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계를 좀 작년으로 지난해로 좀 거슬러 놓고 돌아가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마치 지난해 가을 신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하야론, 명예로운 퇴진론 이 얘기를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 굉장히 쟁점이 됐던 게 선총리 후탄핵이냐 선탄핵 후총리냐 얘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약간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측면은 없었나요? 네. 지금 총리가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 황 총리가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네. 이제 그때 총리를 바꿨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총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해야 바꾸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할 경우는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또는 자신의 신변을 보장하거나 예. 이런 조건 없이 총리 교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총리 문제에 대해서 총리 추천하자고 할 때 그것은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아하. 반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동시에 얻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으로 네. 거듭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타협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 감수하되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을 책임 있게 견제해야 된다. 야3당이 그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특검법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특검법을 낼 때 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라는 걸 고려할 때 네. 특검법 연장 승인을 이번의 경우에는 국회의장한테 주는 넘겨.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예. 대통령이 말하자면 수사 대상자인데 네. 수사 대상자한테 특검법 연장 승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권한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늘 이렇게 좀 불철저하게 네, 상황을 너무 나이브하게 바라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니고 다른 총리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네. 총리 교체를 무슨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그건 그러니까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정책 생명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아예 타협의 여지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네.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문제에서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진상 조사, 규명이죠. 예. 진상 규명과 또 책임이잖아요. 예. 그 특검법 처리에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한테 지금 매달려야 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건 황교안에게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뜻이 네. 확고하고 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뭐 끝까지 결사항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야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적어도 사당이 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요구하면 저는 수용을 하셔야 되고 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법의 직권상정 요건 가지고 법리적으로 따지는데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비상 상황이냐? 네. 당연히 비상 상황이죠.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 국면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외교 안보 다 엉망입니다. 경제. 네. 예?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절대절명의 지금 사명을 갖고 있는 게 특검이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비상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전에 국회법은 국회 자율권에 해당되는 법이거든요, 이게. 네. 국회 자율권에 해당되는 법이고, 이번에 이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직권상정하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가 예. 100일 동안 최소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 입법 취지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회의 입법권의 수호의 측면에서 네. 국회 권한을 발동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새로운 걸 어떤 제정하는 과정에서 네. 야사당 원내 사당의 합의라든지 네네. 또 이 법조항의 검토라든지 그것은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뭐냐면은 이 특검법에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단지 그 형식적인 그 권한 이걸 가지고 지금 황교안 권한 대행이 네.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고 네. 그 승인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회법 입법 취지의 훼손이거든요.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 권능을 마음대로 훼손하도록 네. 굴복해서는 안 된다. 제 얘기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를테면 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난 월요일 저희 방송 출연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라면 자유한국당의 그 반대 때문에 물론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뭐 저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환노위 사태를 가지고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길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촛불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네. 지금 이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분노나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지켜보는 것은 야3당이 탄핵 소추할 때 힘 모아서 한 것처럼 이 상황을 잘 관리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여전히 지금 우리 시민들은 혁명 중인데 네. 국회는 아주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뭐 지금 지지율도 뭐 한참 올라가겠다. 네. 뭐 너무 여유만만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3%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 이야기하니까 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라고 하던데 네. 정권 교체가 지금 목표다. 정권 교체 국민들이 다 해줬는데 무슨 정권 교체가 목표입니까? 정권 교체해서 어떻게 지금 과감한 개혁을 할 것인지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 청사진이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네네. 제1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을 해 가야죠. 아니 새누리당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 네. 그러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없어집니까? 그럼 자유한국당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발목 잡을 텐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그 질문을 제가 우상호 대표에게 바로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하게 좀 해주세요. 예. 자유한국당이 왜 당명 바꿨나? 새 출발할 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당명 바꾼 거 아니에요? 네. 야사당 대표들은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 정도 남은 이런 상황인데요. 그때까지 어떤 결론을 정치권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모시고 현재 진행되는 전국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의당이 그야말로 개근 정당이잖아요. 당은 의원 숫자는 적은데 보면 촛불 집회 한 번도 안 빠지신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뭐 열심히 하는 것은 이제 정치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네. 제가 좀 요즘 힘든 것은 네. 정의당은 항상 옳아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네. 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게 평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또 이 각 정당마다 이 평가 잣대가 많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고 이제 시민들이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언론에서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마 이후에 네. 언론 보도 분석을 해보라고 했더니 네. 출마 이후에 정의당이 정치 뉴스에 나온 게 0.8%예요. 그러니까 0.8% 보도 비중을 가지고 네. 자 그래도 지금 2, 3% 나오니까 예, 3%, 그것만 해도 35%.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0.8%에 야 너무 심하네요. 선관위하고 각 언론사 항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0.8%에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언론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원들이 네. 탄핵소추 때 열심히 했는데 네. 열심히 해서 5당으로 밀리고 정치뉴스에서 사라졌다. 이런 자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이 그 공정성을 시대정신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불공정의 원형이 바로 정치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정치권의 그 불공정성이 지금 언론에 그대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뭐 새로운 세력이나 작은 세력들이 국민들의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네. 주목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이 중심되고 또 주변이 중심되고 네. 그게 개혁인데 아예 등수 안에 드는 기득권을 가진 그런 세력이나 후보들만 중심으로 검증한다면 그 과연 촛불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강력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정의당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오마이TV 인정합니다. 파짱입니다. 네,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 할 때마다 정의당 깃발을 찾아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 같지 않아서 그래도 좀 영향력은 있는데 그래도 너무 저희가 그 스피커가 작아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저 우측 상단에 카카오톡 서비스 열어놓고 출발을 합니다. 오마이TV 335로 여러분 의견 많이 주시고요. 심상정 대표 신불리 응원 메시지 많이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다음 TV 팟 그리고 아프리카 TV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야사당이요. 어제 긴급회동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를 빨리 특검 연장 합의에 서명을 해라라고 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으로 볼 때 사실상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 하루 정도 남은 셈인데요. 어떻게 압박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72시간 촉구 농성을 네. 월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네. 농성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촉구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수사기간은 당연히 연장돼야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 당시에는 새누리당까지 합의 사항이고 네. 그리고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 사항이 아니고 특검 기간 수사기간을 연장할